1월 11일, 오늘이 대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이 태어난 날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서 10달러짜리 지폐를 한번 꺼내보시죠. 없으시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좋습니다. 거기 근엄하게 인상 쓰고 있는 그 양반 보이십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금융의 신,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아마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통령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초강대국 미국,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 오직 펜 하나로 세상을 씹어먹고 결국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파멸해버린 천재. 오늘은 그 치열하고도 비극적인 드라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보죠. 서인도 제도의 찜통 같은 더위 속입니다. 12살 소년 해밀턴은 땀과 고름 냄새가 진동하는 침대 옆에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둘 다 열병에 걸렸지만 어머니만 죽고 사생아인 아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장례식은 지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어머니를 해픈 여자라고 손가락질했고 교회는 사생아라는 이유로 정식 예배조차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간 지 오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소년에게 남은 건 낡은 책 몇 권과 뼈에 사무치는 수치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말이 좋아 회사지 노예들이 짐짝처럼 거래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해밀턴은 그 지옥 같은 부두에서 장부를 폈습니다. 썩은 사탕수수 냄새와 뱃사람들의 욕설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권력이다. 숫자가 맞아야 세상이 돌아간다. 그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화물 선적 날짜, 환율 계산, 재고 파악.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14살 때 사장이 자리를 비우며 이 어린애한테 회사의 정원을 맡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시커먼 불덩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 흐르는 이 더러운 피를 내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거대한 허리케인이 섬을 덮친 겁니다. 집들이 성냥갑처럼 부서지고 아름드리나무가 뽑혀나가는 아비규환. 남들은 신에게 살려달라고 빌 때 해밀턴은 펜을 들었습니다. 재난의 참상을 묘사한 그의 글은 단순한 리포트가 아니었습니다. 신을 향한 원망이자 인간의 나약함을 꿰뚫는 철학적인 에세이였습니다. 이 글이 신문에 실리자 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걸 누가 썼다고? 교육도 못 받은 그 사생아 녀석이? 부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궁창 같은 섬에 셰익스피어 뺨치는 문장력을 가진 천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모았습니다. 이 아이를 미국 본토로 보내자. 여기서 썩히는 건 죄악이다. 배에 오르던 날 해밀턴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는 추천서 한 장, 가슴에는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해밀턴은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지금의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해 남들이 3년 걸릴 과정을 1년 만에 해치우려 덤벼들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출신 성분을 들키지 않으려면 누구보다 압도적으로 똑똑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독립전쟁이 터졌습니다. 해밀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전쟁이야말로 신분 세탁을 위한 가장 빠른 사다리다. 그는 대학을 때려치우고 의용군을 조직해 대장놀이를 시작합니다.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영국군에게 대포를 쏘아댈 때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날뛰는 20대 청년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백마탄 거구의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귀족적인 리더였던 워싱턴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칼 쓰는 재주는 있는데 글 쓰는 재주가 없었거든요. 자신의 복잡한 생각을 우아한 문장으로 바꿔줄 브레인이 절실했습니다. 자네, 내 부관이 되게. 이 순간 해밀턴의 인생은 수직 상승합니다. 그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이 보급이 문제야 라고 툭 던지면 해밀턴은 밤새 촛불을 켜놓고 의회를 협박하고 설득하는 10페이지짜리 명문을 써냈습니다. 워싱턴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편지, 명령서, 외교 문서가 해밀턴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워싱턴의 칼보다 해밀턴의 펜이
더 무섭다. 하지만 해밀턴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물림 참모, 웃기지 마라. 나는 피를 뒤집어 쓰고 영웅이 되어야 한다. 그는 밤마다 워싱턴을 졸랐습니다. 장군님, 제발 병력을 주십시오. 나가서 싸우게 해달란 말입니다. 워싱턴은 해밀턴을 아들처럼 아꼈기에 더더욱 전장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해밀턴의 꼬인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워싱턴의 앵무새라고 부른다. 글은 내가 다 쓰는데 칭송은 워싱턴이 다 가져가잖아.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는데 해밀턴이 조금 늦었습니다. 워싱턴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죠. 자네, 나를 10분이나 기다리게 했네. 이런 무례함은 곤란해. 보통의 부관이라면 죄송합니다. 각하어 하고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차갑게 눈을 치켜뜨며 대꾸합니다. 장군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그 길로 해밀턴은 사표를 던지고 짐을 쌌습니다. 전쟁 중인 총사령관의 얼굴을 들이받고 나온 겁니다. 미친 짓이죠. 하지만 이건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나를 어린애 취급하지 마라. 나도 내 이름으로 역사에 남고 싶다. 워싱턴은 이 고집불통 천재에게 항복했습니다. 결국 보병 지휘권을 내어줍니다. 1741년 10월 운명의 요크타운 전투. 해밀턴의 임무는 영국군의 핵심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격 직전 그는 부대원들에게 미친 명령을 내립니다. 전원 총에서 부싯돌을 제거하라. 총을 쏘지 말라는 겁니다. 불꽃 때문에 위치가 발각된다는 거죠. 오직 총검만 쓴다. 소리 없이 다가가서 찌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해밀턴이 선두에 섰습니다. 진흙탕을 기어 영국군 요새 벽을 넘었습니다. 돌격, 총소리 하나 없는 기괴한 전투. 오직 칼이 살을 뚫는 소리와 비명만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단 10분, 해밀턴은 압도적인 속도로 요새를 함락시켰습니다. 피범벅이 든 얼굴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내는 순간 그는 전율했습니다. 드디어 워싱턴의 비서가 아닌 전쟁 영웅 알렉산더 해밀턴이 탄생한 겁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돈은 없고 13개 주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군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해밀턴은 생각했습니다. 이 멍청한 정치인들에게 맡겨두면 나라는 3년 안에 망한다. 그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목표는 미국 헌법을 통과시키는 것. 그는 동료들과 함께 신문의 칼럼을 연재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연방주의자 농어입니다. 원래 계획은 세 사람이 25편 정도 나누어 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의 폭주가 시작됩니다. 동료들이 아파서 눕고 지쳐서 포기하는 동안 해밀턴은 미친 사람처럼 글을 썼습니다. 총 85편 중 무려 51편을 혼자 써갈겼습니다. 밤새 촛불을 태우며 헌법, 대통령, 사법부, 세금의 필요성을 논리정연하게 쏟아냈습니다. 잉크가 마를 새도 없이 인쇄소로 원고가 날아갔고 시민들은 매일 아침 배달되는 해밀턴의 압도적인 논리에 세뇌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가 쓴 건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미국이 겪을 문제와 해결책까지 미리 박아놓은 완벽한 국가 설계도였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된 워싱턴은 다시 해밀턴을 찾았습니다. 재무장관을 맡아주게.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 그럴만했습니다. 당시 재무장관 자리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나라 빚은 산더미고 금괴는 거미줄만 쳐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해밀턴의 눈에는 이 난장판이 거대한 기회로 보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그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정부는 모든 빚을 액면화 그대로 갚겠다. 심지어 전쟁 때 발행한 똥값된 채권도 정가로 쳐주겠다.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투기꾼들은 춤을 췄고 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투기꾼 배만 불려주는 꼴 아니냐. 하지만 해밀턴의 표정은 태연했습니다. 욕을 먹는 걸 오히려 즐기는 듯했죠. 그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의 도박은 성공했을까요? 국가의 신용은 도덕 설교가 아니라 확실한 이익에서 나온다. 해밀턴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확실히 갚는다는 소문이 돌자 전 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국채 가격은 폭등했고 국가 신용 등급은
바닥에서 천장으로 솟구쳤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중앙은행을 세우고 조폐국을 만들고 관세청을 조직했습니다. 허허벌판 위에 금융제국 월스트리트의 주춧돌을 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가 쌓아 올린 이 화려한 금자탑 밑에서 검은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을 시기하고 그의 오만함을 경멸하는 적들이 칼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선봉에는 해밀턴과는 정반대의 인간, 버지니아의 귀족 토머스 제퍼슨이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국무회의실은 사실상 투견장이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거만하게 앉은 해밀턴이, 반대편에는 수수한 옷차림의 구부정한 자세로 앉은 제퍼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해밀턴은 주먹을 쥐고 외쳤습니다. 미국은 영국처럼 상업과 금융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합니다. 제퍼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왕정을 꿈꾸는가? 미국은 농부들의 나라다. 은행과 공장은 인간을 타락시킬 뿐이야. 흙을 일구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네. 제퍼슨이 보기에 해밀턴은 위험한 독재자였고 해밀턴이 보기에 제퍼슨은 현실 감각 없는 위선자였습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고성이 오갔습니다. 제퍼슨은 뒤에서 신문사를 매수해 해밀턴을 공격했습니다. 해밀턴은 영국의 첩자다. 그가 만든 은행은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다. 해밀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퍼슨은 프랑스 혁명의 피비린내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선동꾼이다. 중재자였던 워싱턴마저 은퇴하자. 해밀턴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오만함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적들은 해밀턴을 무너뜨릴 약점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재의 하반신이 사고를 칩니다. 1791년 여름, 해밀턴의 집에 마리아 레이놀즈라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학대받고 버림받았다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위로하러 갔다가 그만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의 남편이 나타나 협박했습니다.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로 $1,000를 내놔라. 해밀턴은 돈을 주고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부적절한 관계와 협박은 1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문제는 몇 년 뒤에 터졌습니다. 정적들이 이 동월의 흔적을 발견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해밀턴이 재무부 공금을 횡령했다. 여기서 해밀턴은 역사상 가장 멍청하고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청렴 결백함을 증명하겠다며 소책자를 써서 전 국민에게 배포해버린 겁니다. 제목은 레이놀즈 사건에 관한 관찰. 내용은 기가 찹니다. 나는 국가의 돈을 단 월센트도 횡령하지 않았다. 그 돈은 내 사비였다. 왜냐하면 나는 마리아 레이놀즈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남편에게 협박당해 입막음 돈을 줬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횡령범이 아니라 간통범이다.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재무장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겁니다. 아내 엘라이자의 가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천재라더니 아랫도리 관리도 못하는 멍청이였군. 이 사건으로 해밀턴의 대통령 꿈은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제 겨우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801년 11월 해밀턴의 장남 필립이 극장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버지 해밀턴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19살, 아버지 불같은 성격을 똑 닮은 필립은 즉시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해밀턴은 괴로웠습니다. 결투를 말려야 했지만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는 아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아들에게 조언했습니다. 필립, 먼저 쏘지 마라. 총구를 허공으로 향하고 한 발을 낭비해라. 네가 신사적으로 행동하면 상대방도 쏘지 못할 것이다. 해밀턴은 인간의 선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투장인 뉴저지 절벽 위에서 상대방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탕소리와 함께 아들은 옆구리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14시간의 고통 끝에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해밀턴은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죽였다. 내 오만함이, 내 명예욕이 아들을 죽였다.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폐인이 되어가던 해밀턴에게 마지막 정치적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1800년 대선. 공교롭게도 평생의 라이벌 토머스 제퍼슨과 기회주의자 애런 버가 똑같은 득표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원의 투표로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 연방당 의원들은 말했습니다. 제퍼슨은 미친놈입니다. 차라리 애런 버를 뽑읍시다. 하지만 해밀턴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애런 버를 뼛속 깊이 혐오했습니다. 버는 신념도 원칙도 없이 오직 권력만 쫓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해밀턴은 의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페오스는 잘못된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버에게는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잘못된 원칙을 가진 사람이 아무 원칙도 없는 사람보다 낫다. 결국 해밀턴의 지원 사격 덕분에 원수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고 애런 버는 부통령으로 밀려납니다. 이 사건으로 애런 버는 해밀턴에게 씻을 수 없는 증오를 품게 됩니다. 해밀턴 이 자가 내 앞길을 사사건건 막는구나. 4년 뒤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해밀턴이 또다시 버를 낙선시키자 버의 인내심은 바닥납니다. 대우 이상은 못 참아 결투다. 결투 장소는 3년 전 아들 필립이 죽었던 바로 그곳 위호큰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해밀턴은 결투 전날 밤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상대방을 향해 쏘지 않겠다. 아들에게 시켰던 그 위험한 도박을 이번엔 자신이 직접 하기로 한 겁니다. 이른 아침 강안개가 자욱한 절벽 위 두 남자가 마주 섰습니다. 준비 조준! 해밀턴은 약속대로 총구를 하늘로 향했습니다. 탕소리와 함께 그의 총알은 애꿎은 나뭇가지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애런 버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리를 품고 해밀턴의 하복부를 정조준했습니다. 두 번째 총성이 울리고 해밀턴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총알은 간을 뚫고 척추에 박혔습니다. 나는 가망이 없네. 해밀턴이 피를 토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알렉산더 해밀턴은 49년에 치열했던 삶을 마감합니다. 미국의 헌법을 설계하고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만든 천재. 하지만 혀와 펜을 다스리지 못해 적을 만들고 결국 그 적의 총탄에 쓰러진 비극의 주인공. 그의 장례식 날 뉴욕의 모든 은행이 문을 닫고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그가 만든 월스트리트가 바치는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한편 총을 쏜 애런 버는 승리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날의 총성은 해밀턴의 심장이 아니라 애런 버의 인생을 박살냈습니다. 현직 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를 쏴 죽였다는 사실에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버는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나중에는 반역죄로 몰려 비참하게 객사합니다. 반면 빚더미와 7남매를 안고 남겨진 해밀턴의 아내 엘라이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만 장의 편지를 밤새워 정리하며 무려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고아원을 설립해 평생을 바쳤고 죽는 순간까지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뮤지컬의 마지막 대사처럼 그녀는 누가 사는가, 누가 죽는가, 그리고 누가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주는가를 몸소 보여주며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입으로는 제퍼슨의 자유와 인권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현실을 보십시오. 거대한 빌딩 숲, 강력한 중앙정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달러, 그리고 월스트리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제퍼슨의 농장이 아니라 해밀턴이 머릿속으로 그렸던 설계도 그대로입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퍼슨의 문장을 인용하며 살지만 실제로는 해밀턴의 시스템 속에서 숨쉬고 있다. 사생아로 태어나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평생을 열등감과 싸웠던 그 남자. 그가 만든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뉴욕, 맨해튼의 트리니티 교회 묘지. 지금도 월스트리트의 바쁜 증권맨들이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들고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 시끄러운 경적 소리와 자본의 소음 한가운데 알렉산더 해밀턴은 잠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도시가 세계의 중심이 된 것을 그는 지하에서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마도 지갑 속 $10 지폐의 그 표정처럼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오만하게 웃고 있지 않을까요? 여봐, 결국 내 말이 맞았잖아. 자신의 재능을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를 불태워버린 남자. 브레이크 없는 야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알렉산더 해밀턴. 오늘 하루 $100 속에 있는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욕망은 여전히 살아서 당신의 경제 활동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